지난 27일에 있었던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만남. 두 정상이 경호원과 수행 인력까지 물리친 채 도보다리 위에서 30분 동안 새소리, 바람소리와 함께 단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던 장면. 참 이번 남북 정상회담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기억에 남을 만한 명장면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구구단 순서에서는 다시 보는 남북 정상회담 명장면 베스트 컷, 이런 주제로 남북 정상회담을 정리해보고 향후 전망도 함께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정상 간의 거리는 불과 5m입니다. 이건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이 상당히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북쪽으로도 넘어가는 네. 두 정상이 이번엔 모두 북쪽에 있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공동으로 소나무를 심는 장면을 배석자 없이, 특별한 경호 인력도 없이 함께 산책을 하고 있는 뒷모습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분명히 이 한반도 역사에 또 전 세계가 기록할 만한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판문점을 지키는 바람이 지나고 있고요. 나무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배경으로 해서 저희도 또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고 김광석 씨가 부른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노래와 함께 두 정상이 이야기 나누는 모습, 또 바람이 지나가는 모습 함께 보시지요. 이 땅의 영원한 평화를 지키고 공동번영의 새 시대를 만들어 나가면 나와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 내가 걸어서 넘은 여기 판문점 분리선 구역이 비좁은 길을 온 교례가 활보하며 쉽게 오갈 수 있는 평화 통일의 대통로로 만들기 위해 더욱 용기를 가다듬고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오늘 4월 27일 판문점에서 두 정상이 만났던 모습을 아마 사진을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정상이 오늘 함께했던 길을 쭉 함께 돌아보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어떤 둘의 열정이라고 할까요? 둘의 마음은, 두 정상의 마음은 오늘 꼭 잡은 저 손만큼 하나가 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짧지만 오늘 하루 반나절가량 나눈 정이긴 하지만 송별의 정을 좀 나누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예, 이제 마지막 두 정상이 김정숙 여사와 린설 주여사가 또 호흡을 나누네요.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네요. 예, 참여하는군요. 네. 9시 26분에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탄 차량이 이제 판문점 평화의 집을 막 출발해서 다시 북측으로 돌아가는 장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봐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참으로 역사적인 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정태근 의원님이 보시기에 저 네 장면을 주제별로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 네 장면에는 없었는데요. 저는 그 선언문을, 판문점 선언문을 그 공동으로 발표하는, 그러니까 선언문은 작성이 됐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왜 제가 그게 이제 눈에 들어왔냐면 그 앞으로도 지금 정상회담이 계속 예정돼 있거든요.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 그리고 이번에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과 북한과 미국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그 중국까지 포함하는 정상회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저렇게 그 선언에 합의를 하고 공동 발표를 한다. 이게 사실 저게 계속 이어져야 이번에 선언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거가 나오면서 이제 그 서훈 원장이 눈물을 찔끔 흘리는 모습,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니까 참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든 저런 앞으로 정상 간의 합의가 저렇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그 지도자가 발표하는 그 장면들이 좀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정태균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이 지난 분단 이후에 70년 넘는 세월 동안 북한이 끊임없이 도발하고 남측은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같은 수준의 대응을 이야기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더 관용하고 인내하고 참고 이랬던 어떤 누적된 시간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남북 간의 어떤 역사적인 만남을 가능하게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윤태곤 실장은 그날 하루 종일 이런 장면 저런 장면 지켜보고 제가 SNS에 올린 글도 봤는데 어떤 장면이 기억에 저는 남으십니까? 첫 장면 만날 때 그리고 이제 잠깐 북쪽으로 넘어가다 다시 올 때 그때가 제일 가슴에 와닿았던 게요. 우리가 그 전에 두 번의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때는 이제 김정일 위원장하고의 정상회담이었죠. 두 번의 장면이 똑같았어요.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영접을 나오고 첫 만남이 막 평양에 이제 뭐 수만 명의 이제 군중들이 막 환성을 지르는데 그 환성은 정말로 이제 우리를 환영하는 환성이긴 하지만은 아 조금 집단주의 사회, 전체주의 사회가 이제 이렇구나. 그리고 그 김정일 위원장의 배경이 된 환성이었거든요. 좀 부자연스러운 게 분명히 있었죠. 근데 이 장면은 아주 자연스럽고 이제 두 사람의 단독샷 말하자면은 좀 외력들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좀 자연스럽다. 그 앞에 두 번에 비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연결돼서 보자면은 아침 9시 반부터 밤 9시 20분쯤 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꼭 12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12시간 동안 그 전에 2박 3일 정상회담들보다 양 정상이 같이 있던 시간들은 훨씬 많았죠. 예. 특히 단 둘이서 이야기했던 네. 시간은 이번에 알고 봤더니 도보다리 산책 그 순간 말고도 도보다리 산책을 끝나고 평화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들이 이야기 좀 더 하겠다. 그래서 한 10여 분간 또 거기서 단독으로 이야기를 더 했다고 합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밝힌 뒷얘기인데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다시 봤다. 화면으로 직접 보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러저러 하더라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당일 했던 발언들을 가만히 들어봤더니 어떤 것 같다. 저희 나름대로 주제를 정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기 전에 보니까 오늘 저녁에 만찬 음식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던데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평양냉면이 멀리 온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면 뭐죠? 비행기로 오시면 제일 편안하시단 말입니다. 뭐 우리 도로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편하십니까? 내가 오늘 내려와 봐서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로 오시면 공항에서 응급 의식을 하고 또 이렇게 잘 될 것 같습니다. 200m 거리나 되는 짧은 거리를 오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자 분리선을 넘으면 보니까 왜 이렇게 그 시간이 오랬나, 왜 오기 이렇게 힘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합의나 글이 나와도 발표돼도 그게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기대를 품었던 분들한테 오히려 더 낙심을 주지 않겠나. 이 합의가 역대 북남 합의서들처럼 시작만 뗀 불미스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두 사람이 무릎을 마주하고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반드시 좋은 결실이 맺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저 이야기는 벌써부터 저희가 좀 너무 가볍게 다루는 게 아니고 말이죠. 진짜 유행어가 될 조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멀리서 온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저도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에 흉내내는 분들을 꽤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했던 김정은이 아니네, 훨씬 낫네. 통상 이렇지 않습니까? 저도 4월 27일 날 보면서요, 제 뭔가 감성과 이성이 이렇게 싸우는 느낌을 받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도 봤던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영리한 사람이다, 솔직한 사람이다, 통이 크더라, 이런 이야기를 다 많이 했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 정치인 시절에 만나고 와가지고 똑같은 반응을 보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도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이게 실망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성적으로 이런 게 이제 오갔는데, 아마 어쨌든 간에 뭐 이럴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받았던 좋은 인상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만약에 뭐 갑자기 또 뭐 핵에 대해 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시간을 끌고 한다면은 지금 희망을 가졌던 것만큼 실망의 폭은 더 크겠죠. 아마도 실망뿐 아니라 분노까지 이어질 그렇죠. 수도 있죠. 북한도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자기가 이제 모습을 보여준 걸 보면은 그 강한 의지, 이게 무슨 시간 벌기가 아니라 진짜 내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어하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세계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미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화면으로 보여드린 김정은 위원장 영상을 쭉 보시면서 정태근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지금 두려움과 기대 양 측면이 다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두려움이라는 거는 윤태곤 시장이 얘기했던 이성과 감성과 거의 비슷한 얘기 같습니다. 좀 두려움과 다른 기대. 차원에서요. 예. 그러니까 자신의 연출된 능동적 변화라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 1월 달에 신년사만 해도 내 책상 위에 핵단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대변화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소위 이 북한식 이미지 정치로 소위 국제정치 무대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느낀 거는 기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솔직한 면이 있습니다. 작년 신년사 같은 경우에 보면 내 능력이 부족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신년사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사과하는 발언을 하게 예, 됐죠. 이번에도 보면은 비교적 그 솔직한,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물론 양쪽에 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대부분 북한이 합의를 깼다라는 것들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 합의의 불이익에 대해서 얘기하는 측면들은 비교적 상당히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변화가 과연 어디서 났을 것인가? 그러니까 김정은이라는 지도자의 리더십 그 자체 속에서만 바라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이 한반도를 둘러싸는 미묘한 큰 변화가, 지금 미묘하지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가? 특히나 지난번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지난번에 북한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거기서 체제 안전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거로부터 지금 김정은이 상당히 여유롭게 솔직하게 이런 그 정상 간의 회담에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한번 좀 해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요, 그날 인상적이었던, 그러니까 일어났던 이벤트나 이런 부분들 빼고 말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가운데서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 남북 합의만 이루어졌을 뿐이지 이행되지 않았고 번번이 북한의 도발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곤 했다. 이런 문제의식을 김정은 위원장이 참 자주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침 모두 발언부터 그렇죠. 저녁에 그 공동선언문 발표하면서 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만찬사에서도 그런 의지를 또 한 번 밝혀요. 이게 우리 보수 진영, 뭐 자유한국당의 뭐 홍준표 대표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인권 문제라든지 북한 도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언급 안 했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아침 발언에서요. 제가 참 되게 깜짝 놀랐던 게 발언을 하던 와중에 실향민, 탈북자, 그 연평도 주민들도 예. 기대를 갖고 보실 예. 것이다. 실향민이란 이야기까지는 보통 하죠. 이건 조금 가치 중립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탈북자, 연평도 주민들은 연평도 포격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북측에서는 연평도 포격을 자기들의 이제 승리로 생각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뭐 초반에 이제 권력 기반을 공고화할 때 뭐 포격의 명장이다. 그 작전을 진두지휘했다. 그런 식으로 북측이 선전에 활용을 했던 사안이거든요. 이 문제를 이제 끄집어낸 것은 뭔가 애둘러서 표현한 것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군사, 핵 문제, 정치 문제가 이제 최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도 내가 충분히 의도가 있다, 진도를 뺄 수 있는 이걸 이제 애둘러서 짚은 것 같아요. 예, 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한번 기억을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한 말을 잊지 않고 그대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만찬사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고 우리 앞에는 대단히 새로운 도전과 장애물이 조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소한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외면하고 피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것은 근우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우리 역사의 주인공인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면 근우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일들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이 했던 이 만찬사 정말 잊지 않고 이 말 그대로 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다시 한번 나타내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저희가 알기로는 84년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30살이 넘게 나이 차이가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 깍듯하게 예우하고 배려하고 카메라 기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더 말할 기회를 많이 주고 방명록에 서명할 때도 쓰는 장면 직접 보지 않고 기자들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야말로 정상회담 기간 문재인 대통령은 배려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고 나면은 개마고원 트레킹할 수 있게 여행권 한 장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날 김정은 위원장을 배려하는 모습은 곳곳에서 보였었죠.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요. 이 되게 이례적인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남측 지역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1, 2차 정상회담 때는 제 기억에는 영접 행사 정도를 제외하고는 생방송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화면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 점검을 하고 송출할 수 있게 하고 자기들이 보는 각도에서 잡았는데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 물론 남북과의 사전 협의가 철저하게 있었겠습니다만은 거의 전 세계 실시간으로 12시간이 바로 나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긴장감이 컸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렇다면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긴장 갖지 마라. 내가 이제 편하게 해주겠다.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자주 만나야 될 거 아니냐라는 게 진정성의 표현이기도 하고 우리 어떤 실리적인 면에서도 이번에 이런 게 맞지. 괜히 긴장감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신경전 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만찬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장면을 다시 한번 거론했고 이제 군사분계선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 후로 10년은 참으로 한스러운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안 했어도 될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만찬사에서 표현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사이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대치 국면으로 갔던 바로 그 지점들을 상기시키고 싶었던 걸까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지난 10년의 세월이 이제 대결이 격화되는 보수 정권이 집권해가지고 격화되는 모습 속에서 이제 실제로는 보수 정권이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특히 비핵화 관련해서 한 게 없다라는 평가를 받는 점들을 좀 부각시키고자 이제 하신 거죠. 근데 저는 앞으로 남쪽 내부에서의 대한민국 사회 내부에 있어서의 한반도 문제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의 문제에 대한 합의 수준을 높여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하듯이 남한 내에 있는 대한민국 내에 있는 정치 세력과의 이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이 국제 정치 문제에 대한 좀 폭넓은 대화, 깊이 있는 대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높여가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배려는 그날 회담의 가장 핵심은 다른 문제들은 다 논의가 됐고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는데 일단 그게 바로 확인됐기 때문에 어떻든 첫 발을 띄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땐 여유가 생긴 거죠. 그리고 충분히 배려할 수 있었고.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 최고 지도자와도 저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야당의 지도부와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야말로 정치권도 한 마음으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대단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일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만찬사를 통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남북 정상의 따뜻한 서로에 대한 격려의 발언 이거 들려드리면서 두 분과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정은 위원장의 용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대화도 그렇게 통 크게 대화를 나누고 또 합의에 이르러서 우리 온 민족과 또 평화를 바라는 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큰 선물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시로 만나서 그런 예지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잃어버린 11년이 아깝지 않게 우리가 좋게 나가지 않겠나. 평화 번영, 북남관계가 정말 새로운 역사가 씌어지는 출발 신호탄을 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